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2차 방정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뜻, 풀이,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근의 공식까지 다 배워보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실생활 문제에서, 그죠?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활용 문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골치 아파하는 바로 활용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연립 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일 때도 실생활 문제를 풀어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생활 문제를 풀 때의 주의, 순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한번 복습해 봅시다. 실생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구하려고 하는 것, 그죠?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구하려고 하는 것을 뭐로 잡는다? 그렇죠.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 미지수 잡기.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경우에는 미지수가 하나겠죠. 우리가 2학년 때 연립 방정식 할 때는 미지수 2개로 잡고 풀었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미지수를 잡고 나면 문제 속에서 x를 포함하는 등식 관계를 찾아야 돼요. 즉, x가 들어간 등식, 바로 방정식이죠. 그 방정식이 2차로 나올 거예요. 2차 방정식을 세운다. 자, x가 들어가는 2차인 등식. x가 들어가는 2차인 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저절로 세워질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죠? 우리가 x가 들어가는 2차 방정식을 세웠으므로 그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되겠죠. 그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죠. 자, 방정식을 풀면 그 x에 대한 해가 나올 거예요. 자, 그게 3단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4단계. 근데 우리는 구하려는 것을 x라고 주고 푼 것이지 x가 모두 답이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조건에 맞는, 원래 문제의 뜻에 맞는, 원래 문제 조건에 맞는 해를, 그죠? 답을 구한다. 그죠? 확인하는 단계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4단계를 거쳐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풀 때도 1, 2, 3, 4라고 번호 매겨서 적어 풀고요. 선생님이 반드시 서술형 문제 낼 건데 그 서술형 문제에도 이렇게 1, 2, 3, 4단계에 맞춰서 풀이 방법을 적어야겠습니다. 반드시 이 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실생활 문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려 한 1800여 년 전에 디오판토스라는 그죠? 엄청 오래된 예전의 수학자가 만든 수학책에 담겨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1800여 년 전에도 인간들이 이런 문제를 그죠? 수학을 이용해서 풀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자연수의 차는 3이고 그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49이다. 이 두 자연수는 각각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미지수를 잡으라고 했는데요. 자, 미지수를 잡는 단계, 뭘 미지수 구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자연수를 다 모르는데, 그죠? 조건이 두 수의 차와, 그죠? 그 다음에 두 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수의 자연수는 각각 무엇인가? 구하고 싶은 게 2개네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미지수를 2개로 잡으면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되니까 더 복잡해요. 이왕이면 미지수 하나로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수의 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하나의 자연수만 알면 나머지 다른 자연수는 그죠? 3을 더해서 구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어떻게 미지수 잡으면 될까요? 두 자연수 중에서 보다 작은 자연수, 그죠? 보다 작은 자연수를 뭐라고 둘까? x라 두자. 자, 그러면 큰 자연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차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단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럼 2단계. 자, x가 들어가는 등식을 찾으라 그랬죠? 자, 그럼 두 수의 차는 이미 이용했으니까 남은 조건은 바로 제곱의 합이죠.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49이다.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49와 같다. 그죠? 거기서 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수, 한 수를 x라고 뒀고 또 한 수를 x 플러스 3이라고 뒀죠? 두 수의 각각의 제곱. 그죠? 의 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는 149와 같다. 자, x가 들어가는 이런 등식이 생겼죠. 그런데 x제곱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지,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럼 3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뭐 정리를 해야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근해 공식 넣어야 될 텐데 일단 정리 정도는 해봅시다. 다 좌변으로 넘겨서 는 0꼴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자, x 플러스 3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의 전개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앞에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앞뒤 곱의 2배, x와 3을 곱해서 2배 하면 6x가 되겠죠? 플러스 뒤에 거 제곱, 3의 제곱,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됐고요. 그 다음에 149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49가 되겠죠. 는 0.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6x, 그죠? 마이너스 140이 되겠네요. 는 0이네요. 우리가 보다 간편한 방정식을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눠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0은 0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될까요? 자, 곱해서 마이너스 70 더해서 3 되는 숫자 찾으면 되는데, 자, 곱해서 70인 거? 10하고 7 어때요? 차이가 3. 어디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7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지금 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되지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0과 또는 7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x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지만 우리가 둔 x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자연수여야 되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0과 7 또는 7 중에서 뭐만 해로 선택한다? 그렇죠. 7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즉 작은 자연수. 작은 자연수가 바로 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큰 자연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큰 자연수는 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7 플러스 3. 10이 되겠죠. 그래서 두 자연수를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7과 10이라고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4단계 풀이 과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수업 시간에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응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트럼플린 경기는 스프링이 달린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거나 공중회전 등을 하는 체조 경기이다. 그죠? 체조 선수가 매트 위에서 스프링의 반동을 위하여 뛰어오를 때 x초의 높이는 마이너스 4.9x제곱 플러스 6.3x 미터라고 한다. 자, 이걸 우리 보고 구하라 그랬으면 어렵겠지만 이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체조 선수가 뛰어오른 후 다시 매트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시간이 아까 x초라고 나왔습니다. x를 구하는 거네요. 자, 근데 언제까지 걸리는 시간? 매트에 다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매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높이가 뭐란 얘기예요? 높이가 매트에 떨어졌으니까 매트 위에 떨어졌으니까 높이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높이가 0일 때,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정리해 보면, 자, 높이가 0일 때 뭘 구하라? 시간을 구하라. 근데 시간이 바로 x죠. 시간을 구하라. 요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지수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식이 세워져 있어요. x초의 높이가 마이너스 4.9x제곱 플러스 6.3x로 잡혀 있으니까 이것이 높이가 0이 될 때, 그랬으니까 0과 같아질 때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방정식도 주어진 식을 이용하면 바로 세워집니다. 자, 이제 이거 풀기만 하면 되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실생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분수나 소수 막 나오는 게 많아요. 이걸 잘 처리하는 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수가 나왔을 때는 양변에 10을 곱해줘요. 소수점을 없애주는 게 아무래도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 집어넣었을 때도 편하니까 이렇게 10을 곱해줘요. 우변은 0이니까 10을 곱해도 여전히 0. 그죠? 근데 마이너스 또 없애줍시다. 마이너스도 곱해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63x. 마이너스 곱해도 0이죠. 그러면 이거 7로 또 나눠지네요. 7, 7에 49, x제곱, 7, 9, 63. 는 0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어머나, 이거 x로 묶이네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7x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거죠? 그래서 x가 0이거나 또는 뭐가 0인 거? 7x 마이너스 9가 0인 거. 자, 그러면 7x는 9, x는 얼마? 7분의 9.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자, 4단계. 문제의 뜻에 조건에 맞는 답을 구하라고 했죠? 자, x가 시간인데 0초라는 건 뭐예요? 그죠? 딱 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아직 안 뛴 거죠? 그러니까 매트에 다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매트에 다시 매트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숫자를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x는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7분의 9. 단위는 뭐예요? 초가 되겠죠? 그래서 1초가 좀 넘는 거죠. 그래서 7분의 9초일 때 매트에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분의 9초 후. 자,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는 막 무조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어려운 거 안 낼 거고 책에 나온 것만 시험에 낼 거니까 우리 책에 있는 이런 유형만 확실하게 1, 2, 3, 4단계로 푸는 방법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